안녕하세요. 돈 되는 발음의 김동춘입니다. 자, 오늘부터 마찰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치조 마찰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그전에는 폐쇄음이라고 해서 입천장과 혀가 완전히 밀착을 해서 혹은 입술이 이렇게 완전히 붙어서 만들어내는 폐쇄음을 배웠었는데, 폐쇄음 같은 경우는 공기가 완전히 입안에서 막혀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소리고, 마찰음 같은 경우는 공기가 막혀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완전히 붙는 게 아니라 그 입천장과 그 혀의 그 공간이 한 1m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작게 생겨있는 공기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마찰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어느 부위로도 공기를 막아서는 안 되고,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되 한 1m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이 마찰음이라는 소리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치조 마찰음을 배워보게 될 텐데, 영어에서 치조 마찰음은 S 발음과 Z 발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치조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치조가 어느 부위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윗니, 아랫니가 있고요. 치조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혀 끝을 이용해서 윗니 뒤를 긁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윗니 뒤를 보면 윗니와 그 입천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치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치조. 자, 한국어로는 이 발음, 여기를 이틀이라고도 합니다. 치아를 받쳐주는 틀이라고도 하지만, 한자로는 치아를 보조해주는 부분이라고 해서 치조라고 해요. 치조는요, 이렇게 한 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빨 주위를 둘러싸고 활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 개수만큼 치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느 분들은 이 치조를 입천장의 일부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입천장과 치조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분리된 부분이고, 치조가 끝나는 부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천장, 그 부분을 딱딱하죠? 입천장은 딱딱한데, 그 부분을 경구개라고 해요. 자, 계속해서 입천장을 긁어가다 보면, 자, 목젖 가까이까지 갈 겁니다. 혀끝이. 목젖 가까이까지 가면, 그 살이 부드러워요? 아니면 딱딱해요? 부드럽죠? 그죠? 그 부분을 연구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소리인데, 만약에 치조음이라고 하면 치조라는 부분을 도구로 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고, 구개 혹은 연구개라고 하면 이 두 부위를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치조는 이 부분을 위치조라고 해요. 윗니 뒤에 있어서 위치조라고 하고, 아랫니 뒤에도 치조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영어의 혀 위치 때문에 중요하니까 이 관련된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왜 중요한지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치조 마찰음 중에서 S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면, 자, 위치조를 말합니다. 치조 마찰음이라고 하면 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혀 끝이 윗니 바로 뒤에 붙어 있다가, 그리고 이 혀가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하면 이 혀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앞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치조에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 혀 끝 부분은 윗니 바로 뒤에 완전히 처음에는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러고 나서 혀를 0.1mm 정도만 여기 치조에서 0.1mm, 윗니에서 0.1mm 정도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S 발음을 할 때는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이렇게 공기 구멍을 타고 공간을 타고 나와서 나오는 아주 센 발음이에요. 자, 순수 소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발음이 바로 S 발음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S 발음은 무성음이고, 이따가 보게 될 Z 발음은 유성음이에요. 자, 무성음이라는 건
내가 목에서 소리를 울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기만으로 나와서 그 혀와 입천장에서 생기는 그 공간을 빠져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대 소리가 섞여서는 안 되고 공기만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혀 위치를 정확히 잡고 소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느낌이 그 공기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 S 발음을 두고 그 총 같은 소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총을 탁 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공기가 S 발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치조와 혀의 공간이 크면 이렇게 빈 소리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그 아주 작은 공기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공간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치조 마찰음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순수 소리를 만들어 봅니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S 발음의 순수 소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S 발음은 우리나라의 시옷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소리 시옷하고 S는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말로 산소라고 하는 단어를 말해보세요. 자, 5번씩 해봅니다.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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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자,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볍게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있는 이 시옷과 이 시옷을 S로 바꿔 쓰게 되면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 영어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쓴다라고 봅시다. 산소라고 이렇게 쓰면, 자, 이 발음을 시옷이 아니라 S로 바꿔서 발음을 해볼게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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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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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산소, 산소. 한국어는 산소, 산소, 산소. 영어는 산소, 산소, 산소. 자, 우리나라 시옷과 영어의 S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S 발음은 공기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요. 우리나라의 시옷 발음은 S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럽게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영어를 쓸 때 이 발음을 시옷으로 바꿔서 쓰면 이 소리는 정확한 S 발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산을 보면서 산이라고 발음을 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는 방법은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영어책은 오히려 보지 않는 게 여러분들 영어 실력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단어도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자, 샘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샘은 우리나라 말이죠. 가볍게 쓸 수 있는 샘. 그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소리지만 영어로 만약에 이 스펠링을 써보면 뭐 S-A-E-M 정도로 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 두 개를 구분해서 발음을 해볼게요. 샘, 그죠? 굉장히 소리가 강해요. S 발음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공기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라서 총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공기의 힘도 굉장히 세져요. 이게 S 발음이 가진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를 먼저 볼까요? 이런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단어를 발음기어로 써보면 이렇게 써요. 근데 사전에 보면은 이 단어들에는 강세 표시를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강세 표시를 해주는데 강세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세는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소리에는 그냥 우리나라처럼 음절 언어가 아니에요. 산소 이렇게 단어만 정확히 발음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리듬이라는 게 지켜져야지 영어 소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산소 이게 아니라 산소
산, so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모음이 그 발음교상의 모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리듬이 하나가 생겨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1음절에는 사전에서 발음 표시를 해주지 않지만 2음절 이상에서는 발음 강세 표시를 해주죠. 그 이유는 더 강한 강세를 표기하기 위함이지 그 뒤에 있는 순수 음절이 강세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단어를 한번 기른 걸 볼 때 그걸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1음절 언어기 때문에 하나의 리듬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리듬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의 자음들 있죠? 자음들은 소리를 담당하고요. 영어의 모음들은 발음기호상에서 모음들은 리듬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읽는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면 모음만 뽑아내서 이게 몇 음절인지 보고 리듬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자음들을 옆에 붙이면서 내가 소리를 완성을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sick이라는 발음을 그걸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I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단모음 I죠. 자, 이 발음을 해줄 때는 입술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자, 여기에서 S 발음이 되고, 여기에서 K 발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S 발음 빼고 K만 할게요. 자, 그럼 S 발음이 들어갑니다. sick. 다시 한번. sick.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처럼 이런 발음이 아니라 지금 sick 이렇게 강한 리듬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S 발음은 지금 이 강세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음절이지만 강세가 있는 음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강세라는 건 소리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성대를 긴장을 시켜서 만드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평범하게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강세를 타고 내가 소리를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S 발음을 이용해서 소리를 올라갈 준비를 해주게 되는데, 자,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한번 움츠리는 것처럼 우리가 S라는 소리를 이용해서 준비 동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마찰음이라고 하는데 모든 마찰음들이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찰음의 순수 소리가 먼저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높은 강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이게 영어가 리듬이 없는 언어라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일자로 되어 있는 그냥 음절 언어라고 친다면 C 이렇게 되겠지만 영어는 강세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세를 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자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높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sick 이게 아니라 sick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알죠? 절대 sick 이게 아니에요. 강세도 있고 그리고 S라는 발음의 순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강하게 나와서 이렇게 점프를 띄워줘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해봅니다. sick 다시 한번 sick 네,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단어는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1음절 단어죠. 1음절인데 제가 지금 강세 표시를 했습니다. 원래 없는 강세인데 제가 표시를 해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1음절이면 리듬이 몇 개? 2개요, 하나요? 2개, 하나. 하나죠.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 소리는 세드라고 써요. 세드. 2음절이 되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만 정확히 읽어주면 영어는 우리나라 말은 뜻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디귿만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기에 이라든지 으라든지 아라든지 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서 소리를 만들어주는데 영어에는 자음만으로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과 많이 다른 점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어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sad가 맞네. 그럼 sad라고 해야지. 이러면 틀린 발음이 되고요. 이 발음은 지금 끝에 순수한 자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음절이 또 하나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순수한 D 발음으로 소리를 끝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리듬을 볼게요. 1음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어에서는 하나의 리듬이 있고, 우리나라 말은 2음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영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리듬이 생겨나게 돼요. sad, sad 이렇게 리듬이 생겨나게 되겠지만 영어는 1음절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절만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리듬을 만들어주겠죠. 모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D가 갈 테고 여기에 S가 가겠죠. 그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 동작은 여기 S 발음입니다. 강세가 있죠? 이 음절에는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음절의 시작 발음이 S 발음이에요. 준비 동작을 S로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발음을 이제 리듬을 먼저 잡습니다. 입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알겠죠? 그리고 절대로 그 소리를 높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대의 긴장으로 이렇게 내가 리듬을 만들어줘야 돼요. 성대를 한번 긴장을 시키면서 풀어줬을 때 이 리듬이 생겨나는 거지, 소리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대를 긴장을 시켰을 때 리듬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리듬만 잡아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럼 단어를 발음해볼게요. add. 다시 한번. add. 자, S 발음이 들어갑니다. sad. 다시 한번. sad. 이렇게 발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강세가 없는 그냥 평범한 음절이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sad 이렇게 발음이 됐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강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S라는 마찰음을 이용해서 내가 멀리 뛸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준비 동작을 공기의 세기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다시 발음해볼게요. sad. 다시 한번. sad. 네, 이렇게 해서 S 발음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걸 준비 동작을 이용해서 에라는 큰 발음으로 이제 강세로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단어 하나를 정확히 읽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장을 얘기를 할 때도 이거는 지켜져야 돼요. 조금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이 발음은 틀린 소리가 돼요. 알겠죠? 절대 안 나올 수가 없는 발음입니다. 자, 다음 단어를 볼까요?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이 발음은 지금 보면은, 자,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나라 말로 쓰면 이게 say죠. 그죠? 몇 음절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2음절입니다. 지금 하나의 글자가 우리나라 말은 하나의 음절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ay, 이것만 발음을 정확히 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한국어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거는 지금 몇 음절일까요? 1음절일까요? 2음절일까요? 1음절입니다. 지금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기는 했지만 이 모음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은 이응이라는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능해요. 이응이라는 자음이 있으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이응이라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대만을 이용해서 내가 이 발음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올 경우에는 항상 1음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음절 모음이 나왔을 이중 모음이죠. 이중 모음이 나왔을 때 강세는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생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듬을 만들어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이게 리듬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죠? 발음교상으로. 그래서 이 위에를 같이 쓰긴 하지만 에에서만 성대를 조여줍니다. 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리듬을 먼저 잡아볼게요.
A, A, A. 다시 한번. A, A, A. 이렇게 리듬이 잡혔어요. 그러면 지금 S 발음을 이제 써야 되죠. 바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리를 만들어 볼게요. Say, say, say. 다시 한번. Say, say, say. 네,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지금도 강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S라는 발음을 준비 동작으로 해서 에라는 소리 강세를 올라가기 위해서 S라는 발음을 할 때 나오는 순수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걸 발판 삼아서 강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게 음절도 없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절 언어라면 그냥 say, say 가능하겠지만 영어는 이게 아니라 강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ay, say, say 이렇게 하면서 이 영어의 리듬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세가 있는 음절의 가장 첫 번째 그 음절의 시작이 S 발음일 경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강세가 없지만 그래도 음절의 시작일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단어가 있죠. absence. 이거 결석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쓰면 뭐 이렇게 쓰나요? 어떻게 쓰나요? 자, 이 단어는 지금 자, abs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근데 한국어로는 absence라고 쓰죠. 자, 한국어로는 몇 음절이에요, 지금? 3음절이죠, 3음절. 그죠? 그래서 absence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이 발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영어로 보면 이 단어는 2음절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S 발음은 순수한 자음으로 끝이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기가 불가능해서 여기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소리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absence가 되는 거고 영어로는 순수한 자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음절을 가지질 못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음절에 붙어있는 그 소리라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음절입니다. 2음절. 강세가 몇 음절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첫 번째 음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리듬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리듬은 당연히 두 개입니다. 자, 강세를 표시해주는 이유는 이 두 개의 음절 중에 상대적으로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한 거지 이 모음의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리듬이 강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강세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두 개의 리듬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음절에 큰 리듬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음절에 작은 리듬이 하나가 생겨나게 돼요. 자, 그러면 모음만 추출을 해서 우리가 그 리듬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두 개, 다시 쓸게요. 자, 이 두 개가 이 각각의 음절에 있는 모음들입니다. 자, 발음을 해볼게요. 에, 자, 입이 열리면 안 돼요. 이렇게 열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다시,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리들을 넣죠. 먼저 이걸 넣을게요. 자, 이렇게 리듬이 생겨졌어요. 자,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넣을게요. 자, sun, absent. 그죠? 자, 마지막으로 S 발음이 들어가 있죠? 자, 발음해볼게요. absence. 다시 한번. absence. 자, 지금 여기에서 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S. 지금 보면은 강세가 없는 순수 음절의 시작이 S고요.
그리고 그 음절의 끝 혹은 단어의 끝이 또 S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에서 나온 S 발음과 지금 여기에 나온 S와 또 마지막에 있는 S는 같은 S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같은 색의 같은 소리로 같은 바람의 세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달라요. 자, 강세가 있는 음절일 경우에는 여기서 100이라는 정확한 소리를 냈다라고 칩시다. 지금 강세가 없는 순수 음절에서 음절의 시작이 S일 경우에는요, 그거보다 소리가 월등히 줄어서 50 정도의 소리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음절의 끝에 S가 가게 되면 내가 더 다른 모음으로 올라갈 준비를 할 필요가 없죠. 준비 동작이 필요가 없고 또 리듬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월등히 약해져요. 절대로 강해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 20 정도의 공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수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공기의 세기를 편히 이해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숫자니까 너무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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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ence. 자, 그러면 소리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순수 음절만 발음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S 할 때 그 공기의 세기와 뒤에 있는 S라는 발음을 할 때 공기의 세기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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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e. 이만큼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순수 음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여기 강세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소리가 조금 들어가고 나서 그 준비 동작이 음절의 시작일 때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라는 모음을 해주기 위해선 준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 발음을 이용해서 그 준비 동작을 하는데 그렇게 세게 나오면 여기에 다른 리듬이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 큰 리듬이 생기지 않게 적당히 조절을 해주는 거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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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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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ence.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소리, 공기의 세기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알겠죠? 이따가 이제 음절의 끝에 오는 S만을 또 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absence 이란 게 아니라 absence, absence, absence 이렇게 리듬을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의 모든 리듬은 모음이 관장을 해요. 모음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영어의 특유한 소리는 이 자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음만 완성을 했다고 해서 영어 소리가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모음만 예뻐졌다고 해서 내가 영어 소리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함께 같이 배워야 내가 정확하게 영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음은 이 단어를 볼게요. 자, 일단 이 단어는 한국어로 쓸 때는 어떻게 쓰나요? 올소로 쓰나요? 얼소로 쓰나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올소가 맞아요? 얼소가 맞아요? 이건 둘 다 틀립니다. 한국어로 영어를 표기하는 순간 다 틀리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은 친구들을 가리키다 보면 이 오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학생들이 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오, 얼소, 올소, 고, 소, 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에서는 절대 오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발음은 항상 오우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발음교로 써보면 이 단어는 오우란 말이죠. 오우. 마찬가지로 이중모음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 강세가 있다면 첫 번째에 있는 이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저기를 씁니다. 자, 이 음절이고요. 강세는 첫 번째에 있는 음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강세를 표시해 줬으니까 여기가 더 큰 강세가 있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강세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리듬으로 그려보면 큰 리듬이 하나, 여기도 작은 리듬이 하나 생겨나게 되죠. 그죠? 자, 모음을 분리해서 리듬을 먼저 만들 겁니다. 이게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중 모음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이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리듬을 만들어 볼게요. 어,
어어, 어어. 이게 지금 가진 이 단어의 리듬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소리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단어가 완성이 되게 되겠죠. 그죠? 자, L 발음이 들어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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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러면 여기 S 발음까지 들어갑니다. 이 발음만 해볼게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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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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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다시 한번 also, also, also. 자, 이렇게 해서 리듬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also, also, also 이런 게 아니라 also, also, also. 그리고 또한 이게 그냥 also 이게 아니라 also, also,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주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S 발음은 강세가 없는 음절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일 때보다 공기의 소리가 월등히 약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S 발음이 있다라고 칩시다. 없는 단어예요. 근데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so 이렇게 해서 이 공기와 이 공기와는 차이가 있죠. 여기도 여기 있는 S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라고 하는 강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 동작이 필요하지만 여기 있는 모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강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기가 필요하진 않죠. 즉 그 준비 동작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그냥 also 이게 아니라 also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저기를 한번 봅시다. 이 단어를 한번 볼 건데 요 단어는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로 쓰면 섹시라고 쓰죠. 섹시. 자, 영어로 봐도 한국어로도 이음절이지만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이음절이에요. 두 개의 리듬이 있는데 강세는 첫 번째 있는 음절에 있어요. 자, 지금 두 음절을 보면 자,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이 S고요. 순수 음절의 시작이 S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소리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큰 리듬이 하나가 있을 거고 작은 리듬이 하나가 있을 거고 맞죠? 자, 그러면 모음을 분리를 합니다. 이게 여기에 있고 이게 여기에 있죠. 자, 에, 이게 이 단어가 가진 리듬입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껴놓죠. 자, 이런 리듬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S와 S가 둘 다 들어갑니다. sexy. 다시 한번 sexy.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인 S와 강세가 없는 순수 음절의 시작인 S를 비교를 해보면 앞에서 나오는 공기의 양도 다르고요. 공기의 세기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exy. 다시 한번 sexy. 자, 이 두 개가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이 두 개가 같게 되면 리듬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sexy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공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해서 준비 동작을 작게 만들고 리듬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시 sexy. 알겠죠? 그래서 공기의 양도 그렇고 공기 그 바람의 세기도 그렇고 둘 다 이 두 가지 소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단어만 읽어봅시다. sexy. 다시 한번 sexy. 절대 섹시 이런 발음이 아니라 sexy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훨씬 더 그 소리가 훨씬 더 예쁘죠. 섹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 sexy 이렇게 하는 게 소리가 좀 더 예쁩니다. 그죠?
자, 이제 음절의 끝에 혹은 단어의 끝에 S가 가는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이런 발음을 볼 건데, 자, 지금 이 단어를 두고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릴게요. 이 단어에는 강세가 있다, 없다? 강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세가 있죠. 표시를 해주지 않을 뿐이지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두 음절 이상을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고, 강세가 표시 안 왔다라는 얘기는 그냥 여기에 큰 리듬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세는 당연히 모음에 오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큰 리듬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자, 소리를 먼저 분리를 시켜요. 리듬을 만듭니다. 모음을 분리시키면 에라는 발음이죠. 자, 리듬을 먼저 만들어요. 에. 다시 한번. 에. 자, 소리가 들어갑니다. N. 이것까지. ens. 자, S 발음도 들어갑니다. sense. 다시 한번. sense.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S와 뒤에 있는 S는 같은 S죠. 같은 발음 기호인데, 지금 앞에 있는 S와 요 S는 그 소리의 길이도 그렇고요. 그 공기의 세기도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음절의 시작이냐, 강세를 만들어주는 음절의 시작이냐, 아니면 단어의 끝이고 그 리듬이 끝이 나는 그 S 발음이냐에 따라서 공기의 그 힘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같은 S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방식은 같지만 공기의 양이나 그 바람의 세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요. 알겠죠? 다시 한번. sense. 다시 한번. sense. 네,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 sense. 한국어는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히 읽으면 되지만, 여기에는 강세도 없고, 음절이 이제 영어보다 조금 소리가 달라요. 하지만 영어라는 소리는 강세와 리듬 언어이기 때문에 강세를 정확히 지켜줘야 이 소리가 정확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sense. 네,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어는 한국어로 쓰면 베이스죠. 베이스. 3음절입니다. 3개. 하나, 둘, 셋. 베이스.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 소리는 한국어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로 보면 이 소리가 몇 음절인지 봅시다. 자, 이 소리가 1음절이다. 2음절이다, 3음절이다. 어떤 게 맞아요? 1, 2, 3. 이 소리는 1음절이 맞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올 경우에는 이 소리는 1음절이에요. 1음절. 우리나라의 이음처럼 쓸 수 있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대 긴장으로만 이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만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중모음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오게 돼요. 자,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시원만 쓰는, 한국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을을 붙여서 베이스를 만드는 거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자음만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단어는 당연히 1음절이겠죠. 큰 강세가 하나가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리듬을 분리를 시키면 이게 그 모음을 분리를 시키면 이게 리듬을 만들어주게 되죠. 자, 해봅니다. A. 그죠? 이게 리듬이에요. 그러면 S가 들어가죠. ace. 다시 한번. ace. 자, 지금 하고 있는 발음은 어떤 단어의 발음 기호예요? 이 단어의 발음 기호가 ace죠. ace.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발음 기호를 만약에 앞에 있는 자음을 빼놓고 모음부터 시작해서 단어를 발음해보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발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B가 들어올 거지만 여기에 B가 아니라 만약에 뭐 K 발음이 들어오게 되면 case, case, case 이게 될 테고 P가 들어오면 pace, pace, pace 이렇게 되니까 그 같은 그 모음인부터 다 뒤에 있는 발음은 공동으로 쓰지만 앞에 있는 자음에 따라서 이 단어의 느낌이 이제 단어의 뭐랄까요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발음 기호들을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발음은 B 발음이에요. B 발음. 그죠? 그럼 단어를 발음을 해볼게요. ace, base, base, base. 다시 한번 base, base, base. 그죠?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B 발음은 강세가 있는 음절의 자음이죠. 자음. 이럴 경우에는 B 발음은요, 폐쇄음이에요. 폐쇄음. 양 입술을 막아서 이렇게 하고 만들어내는 폐쇄음인데, 폐쇄음이 그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이거는 그 막고 있는 그 부위에 힘을 더 강하게 힘을 줘서 이렇게 준비 동작을 만들어주면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썼다면 베이스 이렇게 썼다면 준비 동작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야 하는 그 준비 동작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준비 동작을 B로 해줄 경우에는 이렇게 더 세게 눌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더 세게 눌러주면 공기가 더 세게 나오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이런 발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B가 일종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죠?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되죠. 베이스 이게 아니라 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꾹 눌러줬다가 이렇게 뛰어 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조금 긴 단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런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컨퍼런스라고 쓰죠. 컨퍼런스. 자, 영어로는 K가 아니네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분리를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보면 이렇게 분리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분리를 안 해주니까 지금 보면서 제가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그대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리듬이 총 몇 개가 생기게 될까요? 몇 개? 2개? 3개? 4개? 3개가 생겨나게 되죠. 당연히 강세가 첫 음절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큰 음절이 생겨나게 되고 큰 리듬이 생기고 그 다음이 작은 리듬 또 작은 리듬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음만 분리를 해보면 이 소리와 이 소리 그리고 이 발음이죠. 이 발음 같은 경우는요, 라는 소리에 R이 들어간 건 하나의 저기로 취급을 해줘요. 하나의 새로운 모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분리가 서로 달라요.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R이라는 소리가 들어와서 이게 새로운 모음의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리듬을 만들 거예요. 자, 모음으로 보죠.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입니다. 알겠죠? 자, 소리들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오죠. 자, 하나하나씩 발음을 할게요. can, fur, uns, can, fur, uns, confer, uns, conference. 다시 한번 conference. 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렇게 큰 리듬이 있고 이게 3개의 산을 타고 넘어가는데 첫 번째 큰 강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큰 산, 그 다음에 순수 음절들이기 때문에 작은 산 2개를 타고 넘어가면서 이게 컨퍼런스, 한국어처럼 컨퍼런스 이게 아니라 conference,
conference, conference.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 이거를 conference, conference, 컨퍼런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안 되고 성대 조임으로 성대 긴장으로 우리가 리듬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발음은 우리가 컨퍼런스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죠. 모두 대부분 컨퍼런스라고 들었을 건데 발음교상으로 보면 아 발음이에요. 아 발음. 그래서 이 단어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conference, conference, conference 이렇게 발음이 되죠. 알겠죠? 자,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S 발음을 배웠어요. S 발음은 여기에 써있듯이 치조 마찰음인데 치조를 도구로 해서 마찰 형식으로 소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소리를 만들어 줄 때는 그 혀가 이렇게 입천장 그 치조와 혀 끝이 아니라 혀의 이 정도 부분이 한 1mm 정도의 공간을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공기를 이렇게 내보내는 소리가 바로 S 발음이었었죠. 그래서 순수 소리로만 발음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서 아주 센 공기가 나오게 돼요. 절대 그 약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아주 센 소리로 총처럼 이렇게 긴 그 아주 센 공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발음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순수 소리 3번만 해보고 다음 단어로 다음 그 Z 발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해봅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다음 발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